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슈들이 참 많았습니다. 간밤에 궁금하신 소식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신고치 경신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좀 FOMC 회의가 끝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습니다. 네. 자, 모처럼 만에 좀 뉴욕 증시 간만에 좀 빨간불이 좀 들어왔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FOMC 영향이 좀 가장 컸다고 봐야겠죠? 예, 맞습니다. 이제 FOMC 의장이 이제 자넷 옐런 의장님. 네. 미국의 큰 누님이시죠. 네.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be patient라는 단어가 새롭게 문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 그 기자들이 이제 인터뷰를 막 하면서 도대체 be patient가 들어간 이유가 뭐냐. 인내심을 갖고 뭐 금리를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존 기조가 변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 사실 최근 들어서 컨시더러블 타임이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느껴졌던 반면에 네. 그 단어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았었고요. 지금까지 연준이 가져오고 있던 그 기조를 바꾼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 이 기조를 유지하는 데 이제 반대표가 3표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기존 기조가 좀 이어지는데 뭔가 좀 컨시더러블 타임이라는 이 문구 자체가 삭제된 듯한 시장의 반응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시장에서도 좀 어느 정도 좀 안도감을 갖고, 여기에 좀 대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이 좀 신고가, 다우존스가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뭐, S&P나 좀 나스닥도 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신들 좀 어떻게 좀, 화답을 하고 있나요? 예, 일단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서는 빠르게 내려간 실업률, 최근 지금 5.8%까지 내려와 있는데 연준의 목표인 5.2%까지 뭐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또 얘기를 하자면 유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철저하게 좀 억제가 됐다는 측면, 이런 것 때문에 좀 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옐런 의장이 이제 연설을 하면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내년 실업률 목표를 원래 5.5%로 가져가던 것을 5.2%로 그러니까 네.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많이 보여줬다. 예견된 수순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 저물가가 조금 더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겠지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한번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봤을 때 이번에 얘기해 주셨던 인내심 문구도 추가가 됐는데 이슈 파급력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달러 강세로 인해서 그 대표적인 폭락 자산 중에 하나는 유가가 어제 미국장에서 WTI가 한 2.2%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들이 국내 정유업체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측면 제가 다음 주제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네. 이머징 마켓들도 달러 강세로 인해서 굉장히 좀 많이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로 기점으로 해서 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네. 하지만 최근 이머징 마켓에서 유출됐던 자금들이 24억 달러 정도, 24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일단 코덱스 레버리지의 매매 전략으로 대입을 시켜본다면 일단 매수는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짧은 손절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서 약간 좀 혼재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어제도 지금 외국인들 우리 증시에서도 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좀 계속해서 좀, 우리 증시 지금 1900선이 좀, 위태로운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과연 이제 오늘장에서 좀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좀 다시 좀, 반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재료가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외국인들 좀 수급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투자 전략을 좀 갖고 좀 임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뭐 이번 주 내내 제가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국내 증시 가장 큰 공포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코덱스 레버리지를 1900포인트부터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네. 오늘 이게 반영이 돼서 떨어질지 이제 뭐 악재 뭐 해소로 인해서 다시 올라갈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매수 관점에서 들어갔는데 너무 외국인 매도가 5천억을 넘어가는 수준으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잘라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도는
다시 매수를 하기 위한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하기 위한 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니다. 나 중장기적으로 이거는 다시 넘어갈 수 있다고 봐라고 한다면은 가져가도 상관은 없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수급과 더불어서 외국인 흐름 보시면서 좀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주는 유가. 오늘 두 번째 이슈 되겠습니다. 네, 어느덧 유가는 56달러 선까지 내려갔고요.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간밤에는 조금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경제, 연준 의장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느 정도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소비 판매, 그러니까 지출에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측면에서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이제 봐야 될까요? 대표적인 컨센서스가 지금 말씀 주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플러스 1%권에서 마이너스 1%로 끝나게 됐던 이유 자체가 유가였습니다. 이제는 미국 경제, 미국 다우존스에다가 악재를 미칠 수 있는 게 너무 낮아진 유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타국에서 이뤄지는 시스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미국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컨시더러블 타임이 좀 삭제되는 듯한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해지는 틈을 타 WTI가 올라섰죠. 네. 그러니까 또 미국장이 올라갔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유가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떨어지게 되면 불편한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요. 지금 오히려 지금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가처분 소득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좀 다른 나라에서 이런 게 좀 악재가 되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이제 나비 효과를 주면서 미국까지 좀 이렇게 오는 모습인데 지금 셰일가스를 생산하는 미국의 기업도 또 첫 도산 기업도 나타났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자, 그런 걸로 보면 분명히 이제 60달러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런 어떤 좀 악영향들이 좀 미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블룸버그에서는 이제 유가는 조만간 안정화를 찾게 될 것이다. 어제 이제 증권사 지라시에 의하면 네. 지금 기름보다 물이 더 비싼 시대가 됐다라는 표현이 어제 나왔어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안정화를 찾아갈 만한 많이 떨어져 있는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켓와치에서 이제 에너지 섹터 애널리스트가 오펙이 6월 달에 열리겠지만 자기가 봤을 땐 2월 이전에 생산을 줄일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고 지금 원유는 굉장히 과매도 상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제가 이제 불편한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기존에는 미국의 에너지 투자 GDP 1%밖에 되지 않고 네. 지출이 70% 있기 때문에 유가 떨어지는 건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최근 들어선 유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부담을 미국 증시에서 보여줬었거든요. 네. 보시면 러시아 리스크, 유가 떨어져서 러시아 리스크가 커지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이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날아가던 다우존스 떨어지는 러시아가 이제 엄청난 리스크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유가가 떨어지는 것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P 500 에너지주가 13% 지난달에 급락을 했던 거는 당연히 다 아시는 거고. 노르웨이가 2년 반 만에 1.5%에서 1.25%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의 크론의 가치가 유로화 대비해서 5년 내 최저치, 달러화 대비 11년 내 최저치 이렇게 지금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 러시아가 슈퍼 금리 인상을 했죠. 6.5%. 이거는 세계 역사상 굉장한 인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루블은 사상 최저가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멕시코가 외환 시장에 2년 반 만에 개입을 하고 두바이 증시가 7%가 떨어지고 굉장히 불편한 사실들입니다. 너무 급락하는 유가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자기네들은 좋다고 얘기하죠. 예. 그렇지만 미국 제외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시스템 리스크로 신흥국에서 돈을 빼가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아니라 비선호 현상으로 가면서 일본과 한국은 또 돈이 좀 들어오는 것처럼 환율이 움직이기도 했어요. 네네. 근데 이머징 마켓의 리스크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다는 측면. 이런 것은 어디에서나 지금 리스크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가가 여기에서는 크게 떨어지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닥이다. 예.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전에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그 전략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좀 이슈 전략을 세워볼까요? 제가 헤지펀드들, 배당 매력을 가진 정유업체, 미국 정유업체들의 이제 큰 베팅들이 최근에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최저치가 나올 때마다 그랬습니다. 네. 이제 제가 봤을 때 항공주는 더 이상 단기적으로 올랐던 이런 이슈들이 약간의 유가 상승만 온다고 하더라도
급락으로 이어질 수, 급락은 아니더라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과연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배당 매력을 지닌 헤지펀드들이 가진 정유주, 헤지펀드들이 매수를 하는 배당 매력 가진 정유주를 사야 된다. S-오일입니다. 네. 첫 번째 그림 보시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생산 광구 투자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낮아졌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투자 굉장히 지금 많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유가 하락은 이제 제한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내년에 연평균 정제 마진이 BEP를 넘어서면서 회복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S-오일 같은 경우는 이 원유를 어디서 가져오면 사우디 아람코라는 데에서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사우디 아람코에서 요즘 원유 그 정제 업체가 너무 힘들어하다 보니까 아시아향 판매분을 배럴당 2불씩 다 깎아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건 바로 정제 마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정제 마진은 회복을 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예상 실적 테이블을 좀 보시면 2014년도 적자 상태입니다. 빨간 부분으로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다 적자 상태죠. 근데 오른쪽 지금 연말이 되니까 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정유업체들이 다시 한번 이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1조 정도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 네. 최근에 이런 것들이 수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S-오일 월봉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PBR 1배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 양일간 외인과 기관의 매수 그리고 기관의 매수는 좀 상당 기간 길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아리를 다시 틀어서 올라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운 항공주를 시프트하는 자금들로 인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S-오일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정도까지 좀 반등을 예측하고 계신가요? 일단 그게 이제 7만 원이라는 이제 목표가가 레포트를 통해서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애널리스트 맞출 수 있는 영역은 전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림이 깨질 때까지입니다. 목표가는. 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갈 수가 있다. 근데 뭐 숫자로 하자면 7만 원을 7만 5천 원 한번 보시면서 매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어떤 조차도 이제 어떤 미국 전체적인 유가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좀 떠안을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조정의 어떤 국면이 올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그동안 좀 수혜를 받던 이제 항공주는 오히려 좀 매도를 하고 반대로 이제 좀 지금 헤지 펀드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정유주에 좀 관심을 기울여라. 그래서 S-오일 오늘까지 짚어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좀 이 유가에 대한 흐름은 계속해서 좀 저희가 좀 추이를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그 밖에 또 다른 얘기들이 전해지는 대로 여러분들께 좀 최대한 신속하게 전해드릴 것을 저희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의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